네, 안녕하십니까. 2024 영남리더스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영남경제신문 최인입니다. 2024년 첫 번째 포럼인 오늘은 지역의료혁신 포스트의과대학이란 주제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님의 강연 후 같은 주제로 종합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장상길 부시장님의 강연을 통해 포항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장상길 부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포항시 부시장 장상길입니다. 제가 이거 도의 과학산업국장을 3년을 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만 과학산업국장 우리 도의 과학산업국이 3년 있었고 과학산업국장도 제가 3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첨단 산업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바이오 산업까지를 총괄하는 국을 운영하다가 제가 거기 나오면서 그것도 국이 해체되어 가지고 지금은 경제국가 메타버스 국으로 나누어졌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바이오 산업을 총괄해 왔었는데 제가 대학 강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 대학이 아닌 일반에서 강의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서 게다가 우리 포스텍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밀도를 높여 그냥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포항 의과대학을 우리 의사과학자 양성 가정대학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 과정을 맞춰오다가 이제 요즘 조금 저희들이 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기존에 준비해왔던 의사과학자가 지나치게 적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과학자가 의사 졸업자 중에 한 4% 정도 되어서 연간 한 1,700명 정도가 배출되는데 반해서 우리는 1%도 되지 않아서 연간 30여 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단순히 임상 분야가 아닌 의학을 통한 국가 의학 산업 발전이라든가 신약 개발 같은 데서 굉장히 처져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갈 때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게 의과 대학이 그렇게 높은 비중을 하지 않아. 일례로 제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만은 우리 정도의 성적이면 사실 의대 가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시절이 1980년대였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게 치닫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임상의학 파트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지난 코로나19 사태 같은 때 보면 그에 대한 신약 개발이라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처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이 의사과학자의 부족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직업으로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데 대한 중대한 하나의 문제점으로도 인식되는데 그러한 의사과학자라는 측면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선지국 국민으로서 이 의료 체계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피안성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무슨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만 이 의사들이 몰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필수 의료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우리 포항과 우리 대한민국의 측면, 하나는 대한민국의 측면에서 우리가 의사과학자의 양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포항이라는 측면에서의 필수 의료 체계의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포스텍 의과대학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게,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는 측면에 조금 더 비중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의사과학자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필수 의료 체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 의과대학의 방향을 조금 옮겨가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이게 이해의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래서 이 포항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필수 의료 체계를 위한 의사 양성인가, 아니면 기존에 얘기해왔던 이 의사과학자 양성에 중점을 두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포지션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사과학자 양성한다고 해도 미국 같은 경우에 4% 이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의사과학자는 아니고, 우리가 필수 의료 체계에 부응한다는 측면도 동시에 가지는 포스텍 의대로 우리가 이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는,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오늘 넓히고자 제가 오늘 이 특강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정면을 가지고 오늘 이 설명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차는 지역의료 현실, 그리고 포스코 의과대학의 설립, 정부 정책 방향과 그간의 노력에 대한 제 이 설명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5분 정도 우리가 준비한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 현실입니다. 제가 신문에 났는 것들에 대한 이거 제목만 한번 쭉 해봤는데요. 응급실 뺑뺑이, 경북이 제일 취약, 사망률 서울 2배. 예, 보시면 경북 16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한 현실, 의료 취약지 경북, 대구 천명당 의사수 전국 최하위, 전국 꼴찌 수준 경상북도 의료 현실, 경북 의사공공병원 부족하고 사망률 높은 의료 취약지, 경북 7개 지역에 산부인과 0, 4곳은 소아청소년과도 없어. 아니, 한국의 이 대한민국 전체 이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의료인들의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심각한 필수 의료 체계,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이 필수 의료 체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기사들을 제가 해봤습니다. 한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역별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4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별 상급 종합병원이 되자면요, 일정한 시설들을 갖추어야 하는 이러한 이 절대평가 등급이 있는데, 우리 포항에도 지금 종합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들이 기본적으로 이 상급 종합병원이 되고자 하는 이 정성평가를 제외하고 절대평가에서 기본적으로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수도권에는 무려 서울에 14개, 경기 남부권 5개, 경기 서북부권 4개 해서 23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중에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우리 경상북도가 유일합니다. 제주에도 있어요. 제주에도. 우리 여기 하면 경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대구에 있습니다. 경북에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하나 보십시오. 대구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 영남대학교 병원. 여기는 사실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이거 화양에 있고요. 이거 영남대학교는 경산에 있는데, 학교는 여기 있는데, 이 학교들이 전부 다 의대는 다 하나는 서구에 있고요. 카톨릭대학병원, 영남대학교 병원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남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경북권 5개라고 해놨는데 우리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반면 또 하나 보셔야 할 게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면적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자, 가장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90분 거리, 포항은 대구 경북대 병원이 88km, 경남 양산 부산대 병원이 94km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포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고향인 울진 같은 곳은 어떨까요? 저도 이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울진에서 그러셨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이 심혈관계 이상이 생겼다고 울진 의료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히 이제 앰뷸런스로 해서 대구 병원으로 이송을 하셨는데 이미 대구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 혈관이 막힌 곳으로 인해서 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 모친도 한 10년 정도 병상에 누워 계시다. 그 이후로 10년 정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제가 영천 부시장을 하던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경상북도가 겪어야 하는 이 상급종합병원의 유일하게 전무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스마트 병원이 필요하다. 우리 현실입니다. 자, 또 하나 들여다볼 게 열악한 경북의 의사지 의료 지표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 17개 시도 중 16인데, 자, 이 16이 우리나라가 혹시 이게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이 OECD 국가 중에 몇 등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5명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나라는 멕시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통계적 오류가 있는 게 거기에서 우리 인구수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의사도 다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이 의사 숫자는 인구 1000명당 1.8명밖에 안 돼서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16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 17개 시도 중 7위,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17개 시도 중 14위.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의대가 있어 보이죠. 있으니까 우리가 14위라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제가 봐서는 우리는 그 17개 시도 중 제가 봐서는 그냥 17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0명당 지금 1.8명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동국대 의대가 정원 49명의 동국대 의대가 바로 우리 경상북도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으로 잡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국대 의대는 거기서 교육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과 2년 마치면 서울로 가서 본과를 하게 됩니다. 이걸 사실 우리가 49명을 우리 숫자로 잡아야 하는가 저는 좀 의문이 있는 정도로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 시간 서울은 3분, 강주는 7분, 경북은 32분. 이게 평균이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이 흘러가면 이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은 3km인데 경북은 20km입니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이래서 포스코 의과대학과 스마트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포스코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기본부사,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좀 이따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논의가 되는 의대 설립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우리 포항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항시의 스마트 병원을 기본으로 하는 의과대학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현재
안동 지역에다 설치한다는 공공의대에 관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에서는 그런 이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실은 포스텍 의과대학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공공의대가 이거 논란이 되는가라는 걸 안동 지역의 그러면 도무지 돈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오늘 도의 공공의대 지금 안동에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의대와 우리 포스텍 의대가 어떤 측면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요 강의 내용을 떠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스텍 의과대학은 국내 최초 공학 기반 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학 정원 50명 규모의 교육기간은 MD, PhD 과정 8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의대가 한 40개, 현재 의대가 40개 의대가 있습니다. 40개 의대 중에서 17개가 40명 미만의 아주 소규모 의대들입니다. 우리 그보다는 좀 17개의 소규모 의대보다는 크고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의대도 아닌 한 중규모 정도의 입학 정원을 가진 의대를 만들 계획이고요. 또한 이 스마트 병원 최첨단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병원 중심 중개 임상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 거점 상급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만든다는 이 스마트 병원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병원에 가면 이 스마트 병원 체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서 접수 창고에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디 가면 또 다시 접수를 하고 이런 형태인데 비해서 이것들을 IT 기술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이 병원 이용의 이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각종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급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형태의 병원을 스마트 병원이 그래서 포스텍 의대 우리가 처음에는 아마 의대가 출범을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스마트 병원으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니까 일단 포스텍 의대가 된다면 우리 지역의 종합병원들과 협업체계를 1단계로 구성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스마트 병원 500병상 규모의 한 5천억 정도를 들여서 스마트 병원을 짓는다면 하나의 새로운 지방시대 모델을 제시하게 되고 우리 포스텍 의대는 아마 이 동해안의 울진부터 시작해서 이 경주 지역까지 그리고 이 동해안의 거점의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또 하는 그런 의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포스텍 의대가 어떤 게 다른가 하면 기존 의대는 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상 중심의 의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대를 졸업하면 그냥 의사가 되어서 사람 치료하고 그냥 진료하고 하는 것이 의사의 전부인 양 인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의대를 한번 졸업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운전면허도 발급을 받고 나면 10년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적성검사를 다시 하고 면허를 재발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의사가 의대 국가고시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냥 평생 의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전공의가 되든가 일반 의사가 되든가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무슨 대표적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데 보면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의대를 졸업하면 전부 다 갖고 나는 정형외과에서 하고 나는 무슨 흉부외과를 하고 나는 내과를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의사가 졸업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의사입니다.
단지 그걸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공이라는 것을 가지게 될 뿐,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어디 가면 뭐 흉부외과 전공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흉부외과 뭐 나는 내과 전공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또 그런 것이 있어야 자기의 수입에 직결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전공의를 따려고 해요.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동네 의원에 이거 감기를 치료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과연 이런 무슨 그리고 흉부외과 전문의 이래 놔 놓고 가면 말입니다, 감기 환자도 다 거기 가요. 나는 이런 한국이 좀 이 왜곡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이게 명예 중심주의로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전공의 파업 문제가 막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실 이 병원에, 큰 병원에 전공의가 그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이 전공의는 아직 전문 의사가 되지 않았는 사람들을 그냥 이 병원의 구조적, 그걸 뭐라 그럴까요? 일단 낮은 임금에 많은 사람을 쓰고자 하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전공의가 이탈하고 막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임상 중심인데, 앞으로는 초고령 사회로 인한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로봇, 인공지능 등 새로운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의사 인력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임상 중심의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코로나 같은 것이 생기면 그러한 신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러한 연구 중심의 의사도 동시에 필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학이 단순히 사람의 몸만 하지 않는 이 생물학이라든가 과학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의학이라는 거 이렇게 인식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과학과 의학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오늘날은 공학도 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 여기 방사능가속계 강 소장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새로운 의학을 개발하자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이 한 가지씩 계속 생물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서, 오늘날은 단백질 분자 구조에 대한 이해를, 우리 방사능 가속기를 가지면 이 단백질 분자 구조에 대한 이 이해가 높아지게 된 단백질 분자 구조, 그리고 이것들도 임상 실험도 자동적으로 이거 기계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기계들이 쭉쭉 해보고 그 결과치가 나오는, 그러니까 공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사실 의학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정말 임상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런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 등 포스트 팬데믹 대비 백신 신약 개발은 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 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과거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을 가지고 왔고 했지만, 이게 뭐 생산 방법들이 억수로 다양해요. 하나는 우리 아무것도 못 만집니다. 그냥 거기에서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 RL이라 합니까? 여기에 그냥 집어넣는 것밖에 못한, 그 생산하고 집어넣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이 면허 생산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백신 신약 개발 같은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임상의사와 의사과학자를 복합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아까 얘기한 필수 의료 붕괴와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 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쪽으로 이걸 막는 것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이 방향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인프라는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 4세대 방사능 가속기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극좋은 전자현미경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한 대당 얼마쯤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대당 50억이 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18대 중에 포항시가 4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계속 제가 그 포텍 그거 할 때 늘 한 얘기인데 이거 자꾸 사달라 해서 그 도의 과학국장 할 때 이거 자꾸 사달라 해서 사실은 좀 잘 서로 간에 융합적으로 이용하라고 할 부탁을 드릴 정도로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단백질 분자 구조 같은 것을 이해하자면 극좋은 전자현미경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에 2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하나, 포스텍이 하나 있는 이게 우리나라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도 18대 중에 4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엄청난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정도로 굉장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3, 4세대 방사능 가수 우리가 이거 혹시 방사능 가속기 그리고 이거 우리 경주에 있는 그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나 어쨌든 이 미세 입자 구조 관찰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연구 개발의 핵심 장비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최첨단 백신 신약 설계를 통한 구조 분석 장비로 모더나 코로나 백신 개발에 사용한 첨단 바이오 장비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가 왔을 때 우리가 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이거 백신 개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는 이 예측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단백질 분자 구조에 대한 이 이해가 높아짐으로써 이게 모더나 이 백신 개발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연구개발 기술화 사업 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핵심 R&D 바이오 인프라가 풍부한데 생명과학공학센터가 2003년 10월에 준공됐고 나머지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포항지식산업센터, 그린 백신 실증센터 이건 제가 국장할 때 4개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포항에서 뭐 이런 거 한번 만들 때 그럼 박수 한번 쳐주고 그러는데요. 예. 그 다음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 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의사과학자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의사과학자의 정의는 이거 의사과학자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임상만 하는 게 아니고 진료라는 임상과 연구를 동시에 하는 과학자이자 중개 연구자로서 융복합 기술 연구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어 들여다보면요. 노벨상 수상자가 생리의학 부분에 나는 생리의학 부분에 노벨상이 현재 우리나라 의학 교육 즉 대한민국의 이 지구상에서 의대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상으로는 절대 노벨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임상만 하기 때문에 생리의학상에서 생리의학 부분 역대 수상자 227명 가운데 119명이 의사과학자 출신이고 글로벌 상위 제약사 우리 여기에 그 대표도 있습니다만은 70% 이상이 다 의사과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이거 코로나 대표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대표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의사과학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국내 의과대학 졸업생의 단 1% 연간 30명 내외가 나오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은 의과대학 졸업생의 4% 연간 1,700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국내 의대생 중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경우는 1%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과학자 꼭 필요하죠. 필수 의대 체계 의사도 꼭 필요한 거고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에 따른 화이자의 매출은 뭐 이만큼 증가한 거고요. 엄청난 거고 백신을 만드는 의사과학자 우리가 유명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개발자도 맹의사과학자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자인 옥스퍼드대 백시테크 사라 길포트도 역시
대학 벤처기업이 개발한 의사과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AI 빅데이터 활용한 첨단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병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립할 한 500병상 정도로 건립이 될 겁니다. 스마트 병원의 역할은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고요. 초강력권 의료 핵심 거점으로 동해안권의 의료 세요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종합병원과 연계 협력을 통한 전방위 의료 네트워킹을 구축할 건데 한 5천억 정도를 투입해. 제가 왜 아까부터 5천억이란 말을 계속 하는지는 이따 공공의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 그럽니다. 네. 그 정부 정책 방향을 여기까지 할까요?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및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발표되었는데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정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응? 우리가 과거 이제 좀 되돌아가 보면 우리 의대 정원이 사실은 이 김대중 정부 때도 이보다는 많았었어요. 3,409명이 의대 정원이었습니다. 근데 351명이 줄어버렸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때 의학 분업 한다는 걸로 의사들이 얘기함으로써 이게 3,058명으로 줄여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에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같이 온 거죠. 의료진의 필요는 사실 젊은 사람보다는 이 인구가 고령화하면 훨씬 더 거의 뭐 몇 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의대 정원 정책은 거꾸로 감으로써 의대 정원이 오히려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묶여온 겁니다. 자, 이걸 비교를 하나만 하면요. 혹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법고시에서 몇 명을 뽑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1985년도 제가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사법고시 정원이 이게 60명대였었습니다. 그리 한국의 변호사가 60명이 한 해 60명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중대하게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걸 렌터라고 그러는데요. 진입장벽이라는 겁니다. 이 렌트라는 것은 국가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의 직역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초과적인 이윤을 이 렌트라는 게 원래 땅에서 나온 건데 그 초과 생산량을 묶어줌으로써 사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변호사도 아무나 하게 하고 의대도 니 뭐 의료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하라고 해줄 수 있는데 국가가 법적으로 이들에게 일정한 직역을 묶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진입을 차단하는 이 렌터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이 의대 정원에 대한 이 결정권도 그 렌터를 완화시켜주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지 이게 의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죠. 변호사도 과거 60명에서 지금 1년에 2,0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거 변호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법률적 조본을 하면 우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곳곳에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 보시죠.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 의료법 위반. 그런데 이거는 지금 3,058명 아니 이게 2,000명이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2,000명이 이 2,000명은 혹시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누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2,000명이 이거 어떤 근거냐? 우리가 아셔야 할 게 2,000명은 작년도에 우리 국가가 이거 우리나라 현재 기존 신설 의대를 제외하고 기존 의대를 상대로 이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의대 보고 너가 지금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가
이 소규모 의대가 4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가 17개나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거 의료뿐만 아니고 모든 서비스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일정 규모를 늘려놔야만이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17개의 소규모 의대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정상적인 의대가 되자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각 대학들에게 그걸 한 결과 2031명이 이거 가능하다라고 이제 대학들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막 대학들이 그러죠. 이게 같은 직역이다 보니까 2,000명 우리 막 내년에 뭐 하기 아니 답변은 의대에서 한 거예요. 의대에서 31명을 해놔 놓고 지금 와서 이제 대학 의대 학장들이 2,000명이 너무 많다. 우리 내년에 당장 2,000명이 되면 이 숫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럼 작년에 한 거하고 나는 그 구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법률 서비스가 여러분 1985년도에 비하면 2024년 오늘날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법률 서비스 우리 소비자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도가 훨씬 쉬워졌는 건 사실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어른 이거 생신이어서 울진을 갔는데 울진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포항에 와야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드물었었죠. 우리가 틀림없이 국민의 이거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가기의전원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하는데 지금 과학기술정통부와 이거 보건복지부가 조금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분야이더라고요. 일단 자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달려온 시간 저희들이 2018년 5월에 범시민 포항지역 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2023년 3월에 포스텍 의과대학을 개원했고 포스텍 의대 설립 촉구 결의 서명이 2023년 12월에 있었고 이제 드디어 이 정부가 이거는 제가 추후에 포항의료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은 우리가 스마트 병원으로 이전할 시간이 없는 이상은 신속하게 하자면 이런 병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아마 우리 의대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나머지는 그간의 노력 분야인데 그렇다 하고요. 제가 시간이 그러니까 나머지 제가 조금 이거 이외에 추가 설명드릴 게 좀 있어서 기대 효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포스코 의과대학과 스마트 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포스텍 의과대학 스마트 병원 설립으로 바이오 보급을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자,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왔고, 현실적으로 이제 포스텍 의과대학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저희들은 지금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단 정부는 의과대학 2,000명을 신설한다고 하면서도 그 의과대학을 기존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7개 의대의 이거 소규모 의대를 늘려주는 기존 의대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이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 신설 의대는 추후에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구조로 흘러가면 아마 제가 3월 4일까지 이제 국가에서 이 2,000명에 대한 각 대학별로 현재 의과대학별로 이 수요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이 의과대학들은 이거 좀 2,000명에 부족해질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들 처음에 2,031명을 냈지만 2,000명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신설의과대학으로 그러면 나머지 분야를 우리에게 신설의과대학으로 배정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할 거고 그렇다면 그나마 현재까지 신설의과대학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우리 포스텍 의대가 가장 앞서 있으니까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논의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논의가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포항의 포스텍 의대, 두 번째가 이거 안동의 공공의대인데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이 흔히 요즘 이제 포항의 오프닝 리더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도가 공공의대를 하기 위해서 포스텍 의대를 어느 순간 묻어버리는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장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이 공공의대가 뭔가라는 데 대한 것부터 우리가 개념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냥 막 일반적으로 그 안동에 공공의대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포스텍 의대는 뭐 도가 밀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공의대라 하면 개념이 이런 겁니다. 지역에서 국가가 투자를 해서 이 민간 의대가 아닌 민간 사립 의대가 아닌 국가가 의대를 만들고 여기에 이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학생을 우선 한 60%에서 최대 80%까지 우선 선발하고요. 그들이 그 지역에 10년 이상 어떤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할당제를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의사들은 자기들의 뭐 직역을 이거 거부하는 이래가 이게 4대 필수 협의체에 들어있는데 의사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공의대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논의가 됐지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의대는 같이 이거 종합병원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도 아까 제가 스마트 병원 할 때 우리가 돈이 얼마 든다 했다고요? 5천억. 그리고 의대 설립에 300억에서 400억, 도합 5,400억이란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걸 과연 공공의대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지역적으로 공공의대를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계속해서 의대란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병원의 운영 이런 것들이 과연 쉽겠는가 하는 데 대한 그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스텍 의과대학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거지 어느가 한다고 해서 우리 쪽에 의과대가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 그거는 말 그대로 국가가 투자를 해서 의대를 만들어서 지역 그걸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포스텍 의과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공의대 비슷하게 했다가 실패한 예가 좀 있기는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서 그 간동의대와 서남대 의대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속적인 국가의 이거 공공투자라는 게 한계가 오다 보니까 서남대 의대는 폐교되고 다른 데 통합되어 버렸죠. 그 쉬운 일은 그 공공의대는 현재 이게 그냥 개념화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현재의 의료 체계 내에서 이게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보통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 포스텍 의과대학이 먼저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도가 이 공공의대 이야기 그거는 이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도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요즘 이제 지방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자 하다가 보니까 공공의대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 거지. 이 공공의대 논리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포스텍 의과대학이 전혀 흔들리지는 않는다. 제가 행정부의사 보고도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언론에 인터뷰할 때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해라. 우리 포항이 딱 오해하기죠. 우리 사실 뭐 때문에 사실 이런 오해가 됐냐면 우리 그 안전관리 체험관 그거 문제 이후에 좀 이런 도와 우리 포항시 사이 오해가 불러올 수 있는 논란이다. 한데 절대 공공의대와 포스텍 의과대학은 공존하는 거지. 그리고 안동에다는 현재 우리 포스텍 의과대학과 같은 이런 민간 의대를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저쪽도 똑같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필수 의료 체계가 열악한 게 우리 북부 지역인 것도 맞아요. 그럼 거기에다는 공공의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근데 법률의 제정이라든가 뭐 수없는 난관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국가가 의대 설립 승인만 해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훨씬 앞에 와 있다는 것들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오프닝 리더들이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공감대를 넓혀가 우리가 공공의대
도의 공공의대 논란이 우리한테 결코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함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해뿌리면 앞으로 개별적으로 저한테 자꾸 묻는 게 좀 줄어들 것 같아가 오늘 이 기회를 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을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이거 동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내 상급종합병원 전무,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전국 최하위권, 치료 가능 사망률, 중증 질환, 입원 환자 사망률 등 각종 의료지표 수치 최하위권.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지역의료의 현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역의료 불균형 및 의료인력 공백 심화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미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 의료 기반 강화와 원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은 범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인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4%가 지역의료 개선 및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응답자의 87%는 경북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최대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권은 각종 의료지표에서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며 의과대학 신설 및 의료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포스텍과 독보적인 첨단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을 키우고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텍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기반 및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 불모지인 경북 동해안권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3,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 지역 내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와 연계해 감염병 등 각종 희귀질환의 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4세대 국가 핵심 산업인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및 첨단 의료 혁신에 앞장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등 타 도시와 구별된 확고한 실행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텍 의과대학과 함께 추진될 스마트 병원 건립으로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이상 수도권 우선주의가 아닌 지방 주도의 상급 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병원 중심 중개, 임상연구 등 바이오 헬스와 의료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획기적인 지역 의료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과대학과 스마트 병원 외에도 의과학 융합연구센터, 기업연구 지원시설 등 R&D 기관과의 연계 및 유망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와 첨단 의료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예고 없이 찾아오는 팬데믹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국내외 선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범국가 차원의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계획에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기부도 직접 포스텍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는 곧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범시민 서면운동으로 확산되며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광역 차원의 역량과 의지를 총결집하였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의료 붕괴 위기 극복, 의학교육 혁신을 통한 차세대 의사과학자 양성,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로잡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답.
바로 포스텍 의과대학입니다.